막노동꾼 딸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시어머니 최옥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한정식집 VIP룸을 찢었습니다. 칠순 잔치에 모인 20명의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 이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5년째 반복되는 공개 모욕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더 잔인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값이나 제대로 하니. 추가 공격이 쏟아질 때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남편 장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기는커녕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는 누구도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월급 250만 원 격리라고 무시당하던 그 며느리의 통장에는 실제로 8천억 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5년 동안 죽어라 감춰온 서윤의 놀라운 정체는 무엇일까요? 서윤아, 된장찌개 간이 왜 이래? 밍밍하잖아. 시어머니 최옥희의 지적이 떨어졌습니다. 6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녀는 한정식집 VIP룸 상석에 꼿꼿이 앉아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부탁드릴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33의 나이가 무색하게 위축된 모습이었죠. 거실 한쪽에서는 남편 장민호가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35살의 세무사인 그는 아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막노동꾼 집안에서 자란 애가 음식간도 제대로 못 맞추네. 오키가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가 룸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호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한 게 정말 아깝다. 아까워. 서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고개는 숙인 채였어요.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지만 그녀는 꼭 참아야 했습니다. 사실 서윤의 아버지는 막노동꾼이 아니었어요. 태준물류 창업주 이태준 회장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특별한 시험을 내렸습니다. 5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아보라고 했죠. 그 약속의 시간이 이제 단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오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이 나이가 벌써 33이야. 더 늦으면 애도 못 낳아.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 문제는 그녀에게 가장 아픈 상처였어요. 병원에서는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서윤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오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력은 무슨. 내가 제대로 된 여자였다면 벌써 애 둘은 낳았을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손주 자랑하는 걸 들어야 하는 내 심정은 생각해봤어. 민호야. 오키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민호가 마지못해 다가왔어요. 내 와이프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무능하면 어떡하니.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민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변호일 뿐이었죠. 뭐가 좀. 내가 틀린 말했어. 오키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서윤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자신을 감싸주려 했던 남편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 편에 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시동생 장민수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형수님 좀 챙겨드려야죠. 우리 어머니 속상해 하시잖아요. 31살의 민수는 건설회사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형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민수야, 내는 똑바로 결혼해야 한다. 형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키가 작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더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이때 오키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올해 안에 임신 소식이 없으면 이혼해. 우리 민호는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다시 시작해야 해. 서윤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간신히 대답한 서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오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처신해.
막노동꾼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 것만으로도 과분한 줄 알아.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서윤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윤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너무 마음에 담지 마. 우리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서윤의 머릿속에는 5년 전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태주는 서윤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던 할아버지는 손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곧 결혼한다고 들었다. 네, 할아버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그녀는 민호와의 결혼을 앞두고 설레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구나.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난단다. 돈이나 권력, 지위가 없을 때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진짜 인간관계의 본질이야. 서윤은 할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5년 동안만 내 신분을 숨기고 살아보렴. 태준 물류 상속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말이야. 서윤은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져 있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두고 너도 가난한 집 딸로 살아보는 거야.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민호 씨에게도 숨겨야 하나요? 그래야 진짜 시험이 되지 않겠니? 5년 후에 모든 걸 밝히면 돼. 그때까지 견뎌낸다면 태준 물류의 모든 경영권을 너에게 물려주마. 할아버지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오만해진단다. 내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직접 경험해보고 훗날 진정한 리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서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5년 동안 견뎌볼게요. 현재로 돌아온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벌써 5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은 모욕과 무시, 남편의 무관심과 방관을 견뎌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친구 박주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윤아, 괜찮아. 오늘도 시어머니한테 힘든 일 있었어.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오늘도 똑같았어. 이혼하래. 곧바로 주희의 답장이 왔어요. 미쳤네. 진짜 너무한다. 너 언제까지 참을 거야?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잖아. 주희는 서윤의 유일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주희는 서윤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죠. 그냥 지금이라도 다 밝혀버려. 그 오만한 시어머니 얼굴 좀 보고 싶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주희의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가 식탁에 앉자 조용히 밥과 국을 차려줬어요. 서윤아, 어제 어머니 말씀은 신경 쓰지 마.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조급해지시는 것 같아. 민호의 위로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위로만 건네는 거죠.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어머니 생신 자리가 또 있어. 친척들 다 모인대.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겠어요. 서윤이 짧게 대답하자 민호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서윤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인간의 본성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어요. 돈과 권력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사흘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됐어요. 서유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서유는 태준물류 본사 회장실에 서 있었어요. 28살의 그녀는 아직 세상이 밝고 희망차게만 보이던 시절이었죠. 서유나 앉거라. 할아버지 이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통찰력이 넘쳤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부르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서윤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내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들었다. 네, 맞아요. 장민호라는 사람이에요. 세무사 시험 준비하고 있고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서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민호와의 관계는 순탄했고 그의 진중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사람 집안 형편은 어떠니? 평범한 중산층이에요. 아버지는 중소기업 과장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시동생은 대학생이고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내 신분을 알고 있니? 아니요, 아직은 몰라요. 제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직장인으로만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신분 노출 조심하라고 하셔서요. 태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한다. 잘 들어보거라. 서윤은 자세를 바로 하고 할아버지를 주시했습니다. 5년 동안 내 진짜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살아보는 거야. 태준 물류 상속자가 아니라 가난한 집 딸로 말이다. 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이준석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너는 그걸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만 알고 있어. 태준 물류와의 연결고리를 모르는 거지.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서윤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할아버지는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회사의 연결을 숨겼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결혼을 해라. 그리고 5년 동안 가난한 집 며느리로 살아보는 거야.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씨에게도 거짓말을 하라는 건가요? 그래야 진짜 시험이 된단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사람의 본성은 권력과 돈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야. 가진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진짜 인간관계의 본질이란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재벌 상속녀라는 걸 알면 사람들은 너에게 비굴해지거나 이용하려고 들 거야. 하지만 가난한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지. 그건 너무 잔인한 시험 아닌가요? 잔인하지. 하지만 필요한 시험이야. 태준이 손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너는 곧 태준 물류를 이끌 사람이다. 직원 5천 명의 생계가 너의 손에 달려 있어. 그런 사람이 세상의 냉혹함을 모른다면 어떻게 회사를 이끌겠니?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지 직접 느껴봐야 해. 그래야 진정으로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리더가 된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5년 후 내가 이 시험을 견뎌낸다면 태준 물류의 모든 경영권을 너에게 물려주마. 회사 지분 65% 전부를 말이야.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65%면 절대적인 경영권이었어요. 만약 중간에 포기한다면요. 그러면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너는 소액주주로만 남는 거야. 서윤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빌딩 숲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5년은 너무 긴 시간 아닌가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란다. 1년, 2년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지. 결혼 생활에서 5년이면 모든 게 드러나는 시간이야.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거절해도 괜찮아. 그냥 편하게 결혼하고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러면 진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태주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해볼게요. 5년 동안 견뎌볼게요. 태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다, 서유나.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전화해.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 순간 시험은 끝나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년 동안 너는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해. 진짜 평범한 직장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지.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할아버지가 비밀 계좌를 하나 만들어줄게.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말이야. 하지만 가능하면 쓰지 마라. 진짜 가난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날 이후 서유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력서를 새로 만들었어요. 서울의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는 것으로 만들었죠. 친구 박주희만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5년이나 속이고 산다고. 주희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사람의 본성을 알아야 한대. 그래도 남편한테까지 거짓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서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호 씨가 날 진짜 사랑한다면 5년 후에도 괜찮을 거야. 주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러진 결혼식이었어요. 태주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축의금으로 300만 원을 보냈죠. 민호의 어머니 최옥희를 처음 만난 날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니? 오키의 물음에 서유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오키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형편이 좀 어려운 편이구나. 네, 그렇죠. 서유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호가 좋아하니까 뭐. 앞으로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야 한다. 네, 어머니. 그날부터 5년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신혼 초기만 해도 오키는 그나마 참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거칠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밥이 맛없어? 왜 청소를 이렇게 해? 명절 음식은 왜 이렇게 못 만들어? 끝없는 잔소리와 비난이 쏟아졌어요. 서유는 처음에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남편 민호는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어머니 편을 들었죠. 서유나, 우리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이해해줘. 이해하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으니. 서유는 울먹였습니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 여기서 포기하면 3년이 다 헛수고가 된단다. 하지만 서유나, 할아버지를 믿어라. 이 시험을 이겨내면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될 거야. 그날 이후 서유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4년째 되던 해 더 심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유나, 내 월급 250만 원 중에 150만 원은 생활비로 내놔야지. 어머니, 그럼 저희 부부는 뭘로 살아요? 내 남편 월급이 있잖아. 그걸로 살면 되지. 서유는 할 수 없이 매달 15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5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단 사흘만 더 참으면 됐어요. 서유는 매일 밤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5년 전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사람의 본성을 직접 경험하라는 할아버지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권력과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정말로 함부로 대했어요.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약자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요. 사흘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때 이 가족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서유는 거울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5년간의 긴 악몽이 말입니다. 서윤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뜨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어요. 시어머니는 밥맛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쌀은 정확히 30분 전에 씻어서 불려놔야 해. 그래야 밥이 제대로 돼. 오키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밥솥에 쌀과 물을 넣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들을 꺼냈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원했어요. 두부는 정육면체로 잘라야 하고 대파는 송송 썰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바로 지적이 들어왔거든요. 찌개를 끓이는 동안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키가 들어왔어요. 시댁은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에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따로 살았지만 2년 전부터 오키가 매일 아침 찾아오기 시작했죠. 뭐해? 오키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찌개간 맞춰봤어. 아직요? 조금 더 끓여야 해요. 오키는 국자를 들어 찌개를 떠서 맛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싱겁네. 된장 더 넣어. 네, 어머니. 서유는 된장을 한 숟가락 더 넣었습니다. 사실 간은 딱 적당했지만 오키는 늘 싱겁다고 했어요. 청소는 했어. 어제 했어요. 거실 먼지 좀 봐. 이게 청소한 거니. 오키가 손가락으로 TV 선반을 훑었습니다. 먼지가 묻어나왔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서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분명히 청소했지만 오키는 늘 뭔가를 찾아냈어요. 7시가 되자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잘 잤니? 네, 어머니. 민호는 세면대로 가서 세수를 했어요. 서유는 식탁에 밥과 국 반찬을 차렸습니다. 7시 20분 민호가 식탁에 앉았어요. 밥 먹어. 오키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유는 서서 기다렸어요. 서유나, 너는 안 먹니?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뭔 소리야? 같이 먹어야지.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서유는 앉지 않았습니다. 오키가 있을 때는 늘 이랬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밥도 못 먹었죠. 민호가 밥을 먹는 동안 오키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세무사 사무실 어때? 고객 많이 늘었니? 네,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은 무슨? 열심히 해야지. 우리 집안 장남이 뭐 하는 거야? 네, 어머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민수 결혼자금 문제 말이야. 오키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동생이 내년에 결혼한다며. 그래. 그런데 집 마련하는 게 문제야. 전세금이 3억은 필요한데. 서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요. 뭐가 빠듯해? 너희 둘이 버는 거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넘잖아.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제로는 서윤 월급 250만 원 중 150만 원을 오키에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여유가 없어서요. 그럼 대출 받아. 형이 동생 결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어머니. 오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면 서윤이가 친정에서 좀 받아오든가. 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은 형편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워. 3천만 원도 못 구해줘. 3천만 원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딱 3천만 원만 보태면 민수 전세금 마련할 수 있어.
형수가 시동생 결혼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어머니, 그건. 뭐가 그건이야.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 아니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서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저 밥만 먹고 있었어요. 생각해봐. 다음 주까지 답 줘. 오키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만 가볼게. 민호야, 저녁에 집에 들릴 테니까. 네, 어머니. 오키가 나간 후 서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저러시는데 어떡해.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해야지. 우리 형편이 안 된다고. 민호가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형편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대출 받으면 되잖아. 대출은 우리가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도 동생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서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소용없었으니까요. 민호가 출근하고 나자 서유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서유는 작은 격리 회사에서 일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위장 직장이었지만 실제로 출근하고 일했습니다. 진짜 월급쟁이처럼 살아야 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 김 과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 씨, 어제 야근한다더니 힘들었죠?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윤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비밀 계좌에는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어요. 진짜 가난하게 살아야 시험에 의미가 있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 주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주희야, 나야. 서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시어머니가 또 돈 요구하셔. 또. 이번엔 얼마? 3천만 원. 뭐? 미쳤네. 진짜 너무하다. 시동생 결혼자금이래. 서윤아,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잖아. 조금만 더 참아. 응, 알아. 주희의 위로에 서윤은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오키가 또 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야근. 250만 원 받는 주제에 무슨 야근이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호가 8시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계셨어요. 그래. 저녁 먹고 가려고. 서윤은 빨리 음식을 차렸습니다.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과 깍두기였어요.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오키가 첫마디로 지적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에휴, 답답해. 이것도 제대로 못해.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 중에 오키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3천만 원 건 생각해봤니?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어머니. 뭘 생각해? 빨리 결정해야지. 민수 결혼식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알겠어요, 어머니. 서윤이가 친정에서 받아오면 제일 좋은데. 오키가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내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딸 결혼시킨 집에서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어머니, 저희 친정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럼 빌려서라도 구해와. 시동생 결혼인데 형수가 이래서 되겠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당장 내일 연락해. 오키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오키가 돌아간 후 서윤은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좀 말해줄 수 없어요. 서윤이 거실로 나가 간청했습니다. 뭘 말해? 우리 형편이 안 된다고요.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민호가 짜증스럽게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서윤아, 내가 뭐라고 했어? 대출 받으면 된다고. 대출 이자는 누가 갚아요? 우리가 갚으면 되지. 몇 년 갚으면 돼. 당신은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저는 당신 아내예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내 편 안 들었어. 늘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당신은 가만히 있기만 해요. 그건 어머니가 어른이시니까 그렇지. 어른이면 며느리한테 함부로 해도 돼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윤아, 목소리 낮춰. 이웃집에 다 들려. 민호가 화를 냈어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이런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해서 또 밥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명절에는 20명 분량의 음식을 혼자 준비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늘 비난받았고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흘만 더 참으면 됐어요. 사흘 후면 5년간의 시험이 끝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서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돈과 권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정말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했죠. 이 경험이 서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서윤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기다리던 순간이었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임신이라니.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내일 자정으로 끝나는데 말입니다. 서윤은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말하기로요. 회사에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주희에게 전화했어요. 주희야, 나 임신했어. 뭐? 정말. 축하해. 주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근데 기쁘지가 않아. 하필 지금이야. 서윤아, 그래도 좋은 일이잖아. 시어머니도 이제 뭐라 안 하시겠네. 과연 그럴까?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일이면 다 끝나잖아. 조금만 더 힘내. 응, 고마워.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윤은 저녁을 준비하며 어떻게 말할지 생각했습니다. 8시가 되자 민호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응, 어서 와. 밥 먹을래? 그래. 민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밥과 국을 차렸어요. 식사 중에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민호야. 응. 나 임신한 것 같아.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서윤을 바라봤어요. 정말. 응. 오늘 테스트기로 확인했어. 병원 가봐야겠지만.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 됐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서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자신이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사실이요. 먼저 병원 가서 확인해보자. 확실해지면 그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그래, 알았어. 민호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드디어 5년 약속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서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 자정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6시에 오키가 들어왔습니다. 왜 얼굴이 그래? 어디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서윤은 대답했지만 오키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며느리를 봤어요. 밥은 다 됐어. 네, 곧 될 거예요. 민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오키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3천만 원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니? 서윤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어려워? 대출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
대출도 한도가 있어요. 저희 신용으로는 3천만 원이 쉽지 않아요. 오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민수 결혼은 어떻게 하고? 이때 서윤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친정에 연락해봤는데 정말 여유가 없대요. 여유가 없긴 뭐가 없어. 집이라도 담보로 잡으면 되잖아. 저희 친정은 전세살이에요. 오키가 혀를 찼습니다. 에휴, 정말. 쓸모없는 집안이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하다니요. 그때 오키가 뭔가 생각난 듯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너희 집 전세금이 5억이잖아. 네, 그렇죠. 그거 빼서 4억 7천에 다른 데로 옮겨. 그럼 3천만 원 나오잖아.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더 열악한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젊은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살면 어때? 동생 결혼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뭐가 좀이야? 형이 동생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 전세금은 제 돈이에요. 오키가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내 돈. 결혼하면 다 우리 집안 돈이지 무슨 내 돈이야. 제가 모아둔 돈으로 계약한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야. 며느리 재산은 시댁 재산이지.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다음 주까지 결정해. 알겠어. 오키가 명령조로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갈게. 민호야, 저녁에 봐. 네, 어머니. 오키가 나간 후 서윤은 민호를 바라봤어요. 당신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뭐가 일리가 있어요? 우리 집 전세금을 왜 시동생한테 줘야 해요? 동생인데 뭐.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언제 갚는데요? 보증도 없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아, 너 요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집안일인데 좀 협조해야지. 이기적. 서윤이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5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온갖 모욕 다 참고 산 게 이기적이에요. 그건 그렇고 이건 이거잖아.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산부인과에 갔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5주 차네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산모 수첩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여보, 확인했어. 응, 확실해. 5주 차래. 잘 됐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자.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 말씀드리면 안 돼요. 오늘은 우리끼리만 조용히 있고 싶어요. 왜?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하루만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전화를 끊고 서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자정만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서윤은 집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오키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오셨어요? 민호한테 전화 왔길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부른 거였어요. 곧 민호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래. 민호가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아, 어머니 오셨으니까 말씀드리자. 서윤은 고개를 저었지만 민호는 이미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임신했어요. 오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오키가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래, 잘했어.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서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키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어요. 그럼 이제 전세금 문제는 해결됐네. 네. 서윤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오키가 설명했습니다. 임신했으니까 애 낳을 때까지는 여기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전세 빼서 임시로 월세 얻어 살면 되잖아. 그 차액으로 민수 결혼자금 대고.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애 낳고 나면 더 넓은 데로 옮기면 되지. 민호야,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임신한 아내를 월세로 보내려고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 불편하게 지내자는 거지. 얼마나 잠깐인데요. 민수 결혼하고 1년 정도면 돈 모아서 다시 전세 얻을 수 있어.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키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부동산 알아보자. 전세 빼는 거 금방이야.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밤 11시였어요. 1시간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오키가 돌아가고 민호는 샤워를 하러 갔어요.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1시 30분, 40분, 50분.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서윤아, 왜 앉아? 임신했는데 푹 쉬어야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되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수고했다, 서윤아. 5년이 끝났구나. 네, 할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해라. 내일 아침 9시에 변호사들이 너희 집으로 갈 거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5년간의 긴 악몽이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장민호 씨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태준법률사무소 변호사들입니다. 이서윤 씨와 관련된 업무로 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단단하고 차가운 톤이었어요. 변호사들이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윤 씨, 준비된 서류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민호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윤아, 이게 무슨 일이야? 변호사들은 왜 온 거야? 서윤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설명할게요. 앉아요. 민호는 어리둥절하게 앉았어요. 변호사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민호 씨, 저희는 이서윤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부터 서윤 씨 관련 모든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무슨 법적 절차요? 먼저 재산 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서윤 씨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목록입니다. 본인 명의 예금 3억 원, 주식 2억 원, 총 5억 원이 혼인 전 재산으로 이 집 전세금 계약에 사용됐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 서윤이가 5억이나 있었어. 그리고 이 집 전세 계약서를 보면 계약자는 이서윤 씨 단독 명의입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따라서 이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서윤 씨 고유 재산입니다.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서윤이가 격리라고 했잖아요. 5억은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격리가 아니에요. 태준물류 창업주 이태준 회장의 외손녀예요. 뭐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태준물류. 그 물류회사 말이야. 네, 맞아요. 국내 3위 물류기업이죠. 그럼 재벌이잖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할아버지의 시험이었어요. 5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면서 사람들의 진짜 본성을 보라고 하셨죠.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난 5년이 네, 전부 지켜봤어요. 당신과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요.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욱희 씨께 드릴 서류도 있습니다.
지금 연락 가능하십니까?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30분 후 오키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변호사가 왔다고. 오키가 거실로 들어서더니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니? 변호사가 오키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오키 씨, 이건 재산 반환 청구서입니다. 재산 반환. 지난 3년간 최오키 씨가 이서윤 씨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 5,400만 원입니다.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 원씩 36개월이죠. 오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닙니다. 증여가 아닌 강요로 받은 돈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또한 어제 전세금을 빼서 시동생 결혼자금으로 쓰자고 하신 부분도 녹취록이 있습니다. 녹취록. 서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난 5년간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서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막노동꾼 딸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값이나 제대로 하니. 전세금 빼서 3천만 원 내놔. 동생 결혼시켜야지. 오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법 아니야. 합법입니다. 본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증거 자료로 인정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따라서 최오키 씨는 5,400만 원을 11월 30일까지 반환하셔야 합니다.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키가 서윤을 노려봤어요. 내가 감히요.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5년 동안 웅크렸던 자세가 아니었어요. 똑바로 서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들은 모욕을 어머니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막노동꾼 딸이라고 무시하셨죠? 제 아버지는 태준물류 부회장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오키는 말을 잃었어요. 월급 250만 원짜리라고 비웃으셨죠. 제 통장에는 8천억 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실 태준물류 지분 65%의 현재 가치예요. 민호가 헉소리를 냈습니다. 8천억. 가난한 집 며느리라고 함부로 대하셨죠.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저희 할아버지 회사 소유예요. 어머니가 사시는 그 집도요. 오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았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사람들의 본성을 보려고요. 그리고 확실히 봤어요. 서윤이 시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돈과 권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구는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면 무시당한다는 걸요.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배웠으니까요. 오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아. 아니 서윤 씨. 이제 서윤 씨라고 부르시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장민호 씨, 이건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이혼.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이혼은 너무하잖아. 우리 애가 있는데. 있죠. 그래서 단독 양육권을 청구했어요. 5년 동안 당신은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모욕해도 방관했고 돈을 요구해도 동조했죠. 서윤아, 그런 사람과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했잖아. 애 아빠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민호는 무너지는 표정이었어요. 서윤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요. 서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5년 동안 기회는 많았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셨다면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죠. 어제도 전세금 빼자고 했잖아요. 임신한 아내를 월세로 보내려고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시계를 봤어요. 서윤 씨, 시간이 됐습니다. 병원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 민호가 물었어요. 산부인과요. 정기 검진 있어요.
나도 갈게. 필요 없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서윤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아.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가난할 때 어떻게 대접받는지 기억해요. 그리고 부자가 됐을 때 복수하죠. 오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 동안 감사했어요. 덕분에 훌륭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서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윤은 차에 타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5년간의 악몽이요. 그로부터 7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산부인과 VIP 병실이었어요. 서윤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할아버지 이태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했다, 서윤아. 할아버지.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해냈구나. 5년을 견뎌냈어. 힘들었어요, 할아버지. 알아. 하지만 그 경험이 너를 진짜 리더로 만들었단다. 태준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태준 물류는 내 거야. 내일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할 거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야. 강한 엄마 밑에서 자라게 될 테니까. 서윤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서윤이 속삭였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태준 물류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는 이사 15명과 주요 임원 3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했어요. 이태준 회장이 긴급히 부른 이유를 말이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준 회장이 들어왔어요. 그 옆에는 서윤이 함께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어요. 임신 8개월의 배를 한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서윤은 제 외손녀입니다. 고 이준석 부회장의 딸이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준석 부회장은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제 손녀의 신분을 숨겨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였죠. 태준이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은 지난 5년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재벌 상속녀인 줄 몰랐죠. 결혼도 했고 시댁에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왜 그런 시험을 시켰냐고요. 권력과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약자의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지 알아야 하죠. 서윤이 단상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지난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귀중한 배움을 얻은 시간이기도 했죠. 서윤이 청중을 둘러봤어요. 월급 250만 원으로 살면서 매달 15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려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시댁 눈치를 봤죠.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막노동꾼 딸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함부로 대접받았어요. 명절마다 20명 분량의 음식을 혼자 준비했죠. 서윤의 눈빛이 강렬해졌어요.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이서윤을 태준물류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제 지분 65% 전체를 손녀에게 증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결됐습니다. 이서윤 부회장,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태준물류 임직원 여러분, 새로운 부회장 이서윤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물류산업의 리더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특히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저는 약자의 고통을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죠. 청중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할아버지 회장실로 갔어요. 잘했다, 서윤아. 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떨렸어요, 할아버지. 당연하지. 하지만 당당했어.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단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렴. 왜 하필 5년이었어요? 3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요. 태준이 손녀를 바라봤어요. 5년이면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거든. 1년, 2년은 참을 수 있어.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지. 하지만 5년은 달라. 그렇군요. 그리고 5년이면 결혼 생활의 모든 게 보여. 초반의 설렘이 사라지고 진짜 모습이 나오는 시기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와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심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 그게 인간이야. 권력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오만해지지.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민호는 수없이 연락했어요. 용서를 빌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죠. 하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어요. 민호가 끝까지 버텼지만 서윤의 변호사팀은 강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했어요. 서윤 씨, 좋은 소식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장민호 씨가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단독 양육권도 인정하고요. 서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대신 면접 교섭권은 요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원할 때만 만나게 해주세요. 강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옥희 씨 건은요. 5,400만 원 중 2천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나머지는 분할 상환 중이고요. 시아버지는요. 장 씨 부부는 현재 별거 중입니다. 최옥희 씨의 갑질 때문에 남편도 견디지 못한 것 같더군요.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모두 무너졌네요. 자업자득이죠. 사무소를 나오며 서윤은 하늘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랬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오키였어요. 서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 오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제발. 무릎 꿇을게. 그러니까 용서해줘.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생각 없어요. 하지만 법적인 처벌 이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서윤아.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가난할 때 받은 상처를 평생 잊지 않아요. 오키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을 때는 그 상처를 되돌려준다는 것도요. 서윤은 전화를 끊었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어요. 할아버지가 선물한 집이었죠. 200평 넓이의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가사 도우미 김이모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네, 이모님. 오늘 회사 일정 어땠어요? 잘 마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서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5년 전 그 낡은 원룸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당시에는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200평 펜트하우스였죠. 하지만 서윤은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계좌 잔액이 표시됐습니다. 8,200억 원. 할아버지가 증여한 태준 물류 지분의 현재 가치였어요. 5년 전 월급 250만 원으로 살던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윤이 가난할 때 지켜주지 않았어요.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야 후회했죠. 오키는 며느리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재벌 상속녀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사람의 진가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난다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서윤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 서윤이 속삭였어요.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사람은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 기자 100여 명이 모였어요. 태준 물류의 긴급 기자회견이 예고됐거든요. 오후 2시 서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임신 8개월의 배를 한 그녀는 당당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준 물류 부회장 이서윤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저는 지난 5년간 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이신 이태준 회장님의 제안이었어요.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약자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죠. 서윤이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저는 월급 250만 원을 받는 격리로 일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생각했죠. 기자들의 눈빛이 집중됐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막노동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했죠. 월급의 60%를 시어머니께 상납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절마다 20명 분량의 음식을 혼자 준비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 모욕을 들었습니다. 서윤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이건 5년간의 녹취록 일부입니다. 스피커에서 오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막노동꾼 딸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 것만으로도 과분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값이나 제대로 해. 가난한 집 출신이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며느리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저는 언제든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며느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죠. 이혼하면 생계가 막막하니까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부회장님,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공개하시는 겁니까? 서윤이 그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태준 물류는 앞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입니까? 먼저 우리 회사 비정규직 1,200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남성 육아휴직도 의무화하고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태준복지재단을 설립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며느리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댁 갈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윤의 발표는 계속됐어요. 초기 재단 기금으로 50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제 개인 재산에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강렬했어요. 이 기자회견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경제력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부자라고 떠받들어지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됐어요. 재벌 상속녀 5년간 신분 숨기고 시댁 갑질 경험. 태준물류 이서윤 부회장 500억 복지재단 설립. 가난한 며느리로 산 재벌 2세의 고백. SNS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유저일 진짜 대단하다. 5년을 참다니. 유저의 시어머니 진짜 최악이네. 녹취록 듣고 소름 돋았어. 유저 3근데 남편은 뭐 했대? 아내 고생하는 거 보고만 있었다는 거잖아. 유저 4 이게 현실이지. 돈 없으면 무시당해.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어요. 특히 며느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DAUGHTRINLAW 나도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서윤 부회장님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SUFFERINGWIFE 울면서 봤어요. 내 이야기 같아서. FIGHTINGMOM 저도 이혼 준비 중이에요. 이 뉴스 보고 힘 얻었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TRADITIONALVALU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OLDGENERATION 녹취까지 하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펜트하우스에서 뉴스를 봤어요. 모든 방송사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어요. 여성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서윤 부회장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경제적 약자, 특히 여성들이 얼마나 쉽게 인권 침해를 당하는지를요. 반대편에서 보수단체 대표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시어머니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텐데요. 여성학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입장이라는 게 결국 며느리를 무시하고 착취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폭력입니다. 토론은 격렬했어요. 서윤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각종 매체의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여성단체의 연대 제안도 있었죠. 주위가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뉴스 봤어. 대박이다. 응,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너 완전 영웅이야. SNS 보면 응원 댓글 엄청 많아. 고마워, 주희야. 근데 괜찮아. 너무 주목받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회사로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회장님, 어제 기자회견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바꿔나가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요. 네, 부회장님. 오전 10시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윤이 발표했어요. 어제 발표한 정책들을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전환은 이번 달 안에 완료하고 육아휴직 확대는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부회장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입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선례를 만들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올 겁니다. 그게 진짜 변화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할아버지 회장실로 갔어요. 태준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 서윤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지. 태준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5년 전 내가 시험을 제안했을 때 이런 결과까지는 예상 못했어. 내가 단순히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은 말이야. 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서윤아. 내가 만들어갈 세상이 기대되는구나.
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오후 서윤은 또 다른 발표를 준비했어요. 태준복지재단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었습니다. 보도 자료가 배포됐어요. 태준복지재단 시댁 갈등 여성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 상담, 심리치료, 긴급 생활비 지원까지. 전국 15개 지역의 상담센터 개소 예정.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는 신청자가 몰려들었어요. 하루 만에 상담 신청이 3,000건을 넘었습니다. 서윤은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키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 뉴스 봤어. 오키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뉴스 보고 알았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받아도 달라질 건 없어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서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생각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다른 며느리들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응. 그게 진짜 사과예요.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서윤은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산부인과였어요. 서윤은 진통 중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어요. 서윤은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준이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 주희도 함께였죠. 오후 3시 42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윤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간호사가 깨끗이 씻긴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안녕, 이하은.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이하은이었어요. 은혜로운 삶을 살라는 뜻이었죠. 수술실 밖으로 나오자 할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고생했다. 할아버지. 태주는 손녀와 증손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하은이. 축복받은 아이로 자라거라. 네, 할아버지. 주희도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축하해. 정말 예쁘다. 고마워, 주희야. VIP 병실로 옮겨진 서윤은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서윤이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세상은 때론 잔인해. 가난하면 무시당하고 부자면 떠받들어지는 곳이지. 아기는 엄마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인품이야.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엄마는 5년 동안 배웠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귀한 배움이었지. 그리고 그 배움을 너한테도 물려주고 싶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면회 오신 분이 계신데요. 누구죠? 장민호 씨라고 하시는데요.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기 보러 왔어. 내 딸이잖아. 법적으로는 면접 교섭권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아직 출생 신고도 안 했는데 벌써 오시면 안 되죠.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봐. 그냥 한 번만. 서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5분만요. 그리고 다시는 허락 없이 오지 마세요. 고맙다, 서윤아.
민호가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이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정말 예쁘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5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모욕해도 가만히 있었죠.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사람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야 하는 거예요. 알아. 당신은 제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야 후회했잖아요.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5분 됐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서윤아. 다음번 면접 교섭은 한 달 후에요. 연락드릴게요. 민호는 마지못해 일어섰어요. 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서윤은 아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은아,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해.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봐야 하는 거야. 며칠 후 서윤은 퇴원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녀는 아기 방을 둘러봤어요. 할아버지가 준비해준 방이었습니다. 최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죠. 산후조리사 선생님이 왔어요. 사모님,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5년 전 출산했다면 이랬을까요? 아마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도 못 가게 했을 거예요. 시댁에서 눈치 보며 애 돌보고 집안일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회사로 복귀했어요. 육아는 산후조리사와 전문 베이비시터가 도와줬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자 직원들이 환영했어요. 부회장님 복귀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잘 계셨죠? 네, 부회장님이 만드신 정책들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전 10시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사팀장이 보고했어요. 비정규직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1200명 전원 정규직이 됐고 만족도 조사 결과 98%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률은요? 지난달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이 크게 늘었어요. 우리 회사가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네요. 서윤이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복지재단도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어요. 재단 이사장이 보고했습니다. 전국 15개 상담센터가 모두 개소했습니다. 상담 건수는 월 5천 건을 넘어섰고요. 서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법률 지원으로 이혼 소송을 성공한 사례가 120건입니다. 긴급 생활비 지원은 350건이고요. 좋습니다. 계속 확대해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할아버지 회장실로 갔어요. 태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은이는 잘 있니? 네, 할아버지. 쑥쑥 크고 있어요. 보고 싶구나. 주말에 데리고 오너라. 네, 그럴게요. 서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5년 전 그 시험이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태준이 손녀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내가 잘 이겨냈으니까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란다. 그 경험이 저를 만들었어요. 약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짜 리더가 되게 해줬죠. 그래, 그게 할아버지가 바란 거였어. 태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약자를 지켜야 해. 그게 리더의 의무니까. 명심할게요, 할아버지. 서윤아, 너는 이제 진짜 리더야. 할아버지는 안심이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은이가 베이비시터 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서윤이 아기를 안았어요. 하은이가 엄마를 보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한테 물려줄 게 많아. 서윤이 속삭였어요. 돈도 물려주고 회사도 물려줄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주고 싶어. 아기는 엄마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겸손과 배려. 그게 진짜 재산이야.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아름다웠어요. 5년 전 그 좁은 원룸에서의 삶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죠.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말이 맞았어요. 하은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지.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돕는 거. 그게 우리의 책임이야. 아기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강하게 키울 거야.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사람으로 키울 거야. 서윤은 아기를 꼭 안았어요. 하은아, 사랑해.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의 시작.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시작. 그렇게 5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이하은은 이제 돌이 됐어요. 강남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성대한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모였어요.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태준복지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죠. 하은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돌잡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청진기, 마이크, 책, 돈, 실, 붓.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은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하은이는 책을 집었습니다. 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서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그녀는 당당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딸 하은이의 돌잔치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축복받아야 한다고요.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1년 전 저는 홀로 출산했습니다. 시댁의 모욕과 남편의 배신을 겪었죠.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서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수많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태준복지재단은 지난 1년간 8,000명의 여성을 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무대 아래에서 할아버지 태준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83세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그는 증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서윤이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하은아, 책을 잡았네. 똑똑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하은이가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하은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서윤이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려줄 재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물려주고 싶어요. 바로 따뜻한 마음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진 자의 책임, 약자를 지키는 용기, 사람을 외모나 재산이 아닌 인품으로 판단하는 지혜.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어요. 파티가 끝나고 서윤은 하은이와 함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한강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세상은 때론 불공평해. 엄마도 그걸 경험했어. 서윤이 딸을 안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가진 걸 나누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해. 하은이가 엄마 볼에 작은 손을 갖다 댔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는 너를 통해 다시 태어났어. 5년간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 전 그 지옥 같은 날들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잊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 경험이 자신을 만들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됐으니까요. 하은아, 사랑해. 서윤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그리고 너도 나중에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렴. 별빛이 모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그렇게 5년간의 침묵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야기.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이야기가 말입니다.